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건, 사고들도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만약 백신이나 아니면 다른 약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 부작용이 나의 신체적으로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서비스나 물품을 이용하다가 마찬가지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9, 112? 당연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거나 사기와 같은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119와 112가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물품 등에 대한 시정 건의, 소비자 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수집된 위해 정보의 분석 결과에 따라 위해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경보의 발령,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조치, 제도 개선 건의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CISS는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즉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전국의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 정보 제출기관과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 상담, 핫라인,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 시스템을 말합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CISS는 위해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조사, 위해 정보 사후 조치 등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위해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위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진료, 제보, 상담 등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다음으로 소비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국내외 언론기관, 해외 안전 유관기관 및 위해 정보 연계기관을 통하여 위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2번째 단계는 분석, 평가 및 조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 위해 정도를 분석, 평가 및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3번째 단계로 위해 정보 사후 조치입니다. 언론 보도,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경보 발령 및 사실 공표를 하고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 개선 건의 또는 해당 사업자 등의 시정 공고를 요청합니다. CISS의 대상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식료품, 기호품, 의약품 및 의료용품, 주방용품 및 생활용품,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 가구 및 가구 설비, 의류 및 보석류, 스포츠 및 취미용품, 자동차 및 관련용품, 도서, 음반, 문구, 완구용품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사례를 제보, 신고하는 곳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소비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개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통보해 주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례가 있다면 꼭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위해 정보 신고하기라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자분들의 기본 정보를 적게 되는데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자의 인적 사항을 적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고 관련 사항으로 발생일, 신체 위해 발생 여부, 원인, 부위, 지역, 환자가 사망한 경우인지 치료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6화 원칙에 따라 사고 경위를 적고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물품에 관해 적는란이 있는데요. 품목명은 필수로 적어주시고 세부적인 모델명이라든지 제품 번호, 제조일, 구입일, 유통기한을 적어주시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 정보를 제조 수입 업체와 판매 업체로 나누어 아시는 만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항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해 정보 신고는 이렇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해 정보 신고 앱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 관련, 반품, 교환, 환불 등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해주세요.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러너블리TV 러너블리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